1318번 서술형입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다음이 주어져 있고 얘다. 구하는 과정을 구하라. k의 값을 구한다. k의 값을 구한다. 일단 얘는 사실은 나중에 배우게 될 합성함수랑 좀 비슷한 건데 어쨌든 요 f 속에는 x만을 입력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입력해.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물어놓으면 이 문제에서 이렇다 했으니까 얘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x는 얼마야? 이때 x는 2가 됩니다. 그럼 그 x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 9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3이 6 플러스 k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f에 의해서 이 전체를 3으로 놨을 때 쭉 연결돼서 여기로 와야 돼. 근데 f3은 9라는 거야. 그럼 뭐가 9라는 거니까 얘가 9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k가 어떻게 된다? 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k가 3이야. 그럼 3으로 바꿔야 돼. 알겠지? 자, fx를 구해보자. 구해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냐면 비슷한 아이디어로 ex-1을 t로 놓읍시다. 그럼 주어진 f ex-1이라는 거는 ft라고 놓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3x 플러스 3인데 얘를 t에 대해서 식을 바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건데, 자, x 대신에 t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x는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일단 이항해갖고 정리합니다. t 플러스 1을 전체적으로 묶어놔는 거죠. x 대신에 이거로 바꾸니까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어요.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오지? 이게 3으로 해서 t 플러스 1에 나누기 2에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ft라는 게 결국 t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fx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 ft를 구했으니까 fx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됐니? 그럼 자, ft는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하면 2분의 3의 t에 요거 2분의 그냥 3이잖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더하기 2분의 3의 2, 3, 6이니까 2분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는 사실 t 대신에 뭘 대입해도 돼?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x라고 넣어도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fx는 나왔고, 두 번째는 f, 그리고 두 번은 뭐 2분의 5, 30 플러스 2분의 9 되고, f의 1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9니까 얘를 아래로 빼봅시다.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은 이 같은 건 사라지고 결국에 값은 뭐다? 9분의 15에서 9를 빼준다. 3을 빼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가 이제 10가 되는 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아무튼 뭐 일부러 좀 돌아가 봤는데 그러니까 뭐 해야 할 것을 하면서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값을 구하라. 좀 아까 구해놨는데 1. 그죠? 요걸 갖다가 난리 났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용할 거야. 얘를 구하라. 무슨 얘기냐? f에다가 입력하는 곳에 얘를 넣었어.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한 다음에 입력하는 곳 여기잖아. 여기다가 그냥 통째로 집어넣으면 야, 네. 얘만 좀 정리해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x-에 나누기 x 분의 9니까 정리하면은 어때요? 2분의 x 플러스 8이 되고 정리하면은 뒤에 거는 4가 되고 2분의 x가 되고 뒤에는 플러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좀 쓰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육으로 하는 두 함수.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1번 정역이 같다. 정역이 같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치역이 같은데 어떻게 이제 보면 되냐면 정역에 속하는 x가 이제 큰 x에 속할 거냐? 그럼 각각의 원소의 함수값이 각각 다 같다. 물론 이제 공역도 같겠죠.
공역도 같다. 그죠? 근데 이게 공역에 얘기가 없으면은 공역은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로 같다. 가정이 돼 있고, 정역은 뭔진 모르고 같다라고 하고, 결국 함수 값이 같기만 하면 되니까, 같을 조건을 구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역과 공역이 같고, 그 다음에 함수 값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이거 잘 정리해야 돼. 두 함수의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요거 외우란 뜻이야. 외우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인 x를 구하라. 이거 구해보자. 자, 구해보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얘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다. 그럼 요거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해야 돼. 자,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 때문에 그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쓰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 여기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되지. 0보다 크다는 소리야. x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해놓고 정리한다. 이건 이제 이 정반대인 격을 해서 모든 경우까지 해놓고 이 정반대일 경우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는 뜻이야. x 플러스 1이 음수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가 보니까 보를 바꿔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각각을 좀 정리한 다음에 풀어가지고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1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 x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x가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로 정리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해가 어떻게 돼? x1 x 근데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해는 뭐가 되죠? 1이 되겠습니다. 1. 그죠? 마이너스 2가 안 돼. 해가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도 이제 넘기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을 하면은 x에다가 x 마이너스 1보다 작으려면 0 또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모든 값이 다 모아놓으면 1 또는 3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마지막에 x가 어떻게 되냐? 자, 방금 전에 이게 서로 같은 모든 x를 구한 거예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역이 될 수 있는 x는 뭐냐면 요거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정역이 1이어도 되고 1이어도 어때? F1과 G1이 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만약에 정역이 3만 들어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F3하고 G3이 같잖아. 그것도 가능한 거고. 아니, 다 와도 되지. 그럼 어떻게 따져야 돼? 이 두 개를 다 따지는 거지. F1일 때 정말 G1인가? F3일 때 정말 3인가? 맞잖아, 그치? 확인이 됐기 때문에, X가 가능한 것은 원소 1, 3 각각을 갖거나 1, 3을 모두 해서 세 가지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좀 틀렸는데, 마이너스 3이야. 얘네들 마이너스 3만 바꾸면. 이런 거는 여러분, 해서, 이거 다 마이너스 3 바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300. x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3개 있습니다. 자, 각각, 요거 1대1. 그다음에 요거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렇지?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항등함수.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 암기해주세요. 왜 항등함수냐면 입력한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얘는 어때? 그럼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해됐지? 그럼 상수함수도 2라는 거지. 그치? 그럼 잘 봐라. 지금 f라는 거는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놔두고 이거를 구해야 된다. 자, gx가 항등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위에서 이게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항등함수다. 그럼 어떻게 돼? gx가 x란 뜻이야. 이 값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네?
그다음에 G2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아무튼 H라는 게 H0이 뭐가 돼요? 2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HX 상등함수, 상수함수잖아.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야. 뭘 집어넣어도 2가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을 는 2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요게 이제 1대 함수인데 F 마이너스 어때? 2가 됐죠? 그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제 더 이상 2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F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보면은 요거 2라고 방금 전에 봤으니까 자, 예. 지금 0과 2에서 함수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마이너스 면은 여기가 0이고, 그치? 이 나머지가 이거니까 0이면 마이너스, 그죠? 근데 얘네 둘 더해봤자 이거 안 나오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치? 다 나왔네. 그러면 어쨌든 이 과정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 과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F2의 값은 마이너스 2를 0으로 따져서 찾아낸 거죠. 아니 마이너스 이렇게 찾으면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의 특징을 보고 F2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2고 G2라는 건 뭐죠? 상등함수니까 마이너스 나오면 되고 들어간 게 나오면 돼. H0이라는 거는 H0이라는 거는 상수함수고 G2가 나옵니다. 그죠? 2 나왔잖아. 그건 이제 2라고 합니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라고 보고 계산이 틀렸어요. 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볼게요. 1321번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에 따라서 구하라. 이런 겁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한번 봅시다. x가 이렇게 있고 1, 2, 3이 있습니다. y라는 거는 1, 2, 3. 그냥 함수니까 어떻게 한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넷 중에 하나 선택. 근데 2도 넷 중에 하나. 3도 중복 가능하고 넷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넷 중에 하나씩 선택권을 가지니까 이건 몇이다? 4 곱하기 세제곱 64가지가 나옵니다. 네? 자,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x는 일단 넷 중에 하나 x가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1을 선택할 수 없어. 셋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3도 이렇게 정해지면은 둘 중에 하나로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몇 개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4, 3, 12, 24가지. 그죠? 그럼 상수함수라는 건 어떻게 가냐면 상수함수는 어떤 하나로 이제 몰리는 경우입니다. 1로 몰리는 경우, 어디로? 2로 몰리는 경우, 3, 4로 몰리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항등함수는 어떻게 된다? 항등함수는 일단 영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1에서 1, 2에서 2, 3에서 3 이렇게 가면은 항등함수가 몇 가지? 한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x에서 y, x로의 여기서는 해석할 때 x에서 y로의 항등함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굳이 말하면 x에서 x로 항등함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역과 동역이 같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주의. 그럼 요건 이제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항등함수는 이렇게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몇 가지예요? x에서 x로니까 셋 중에 하나, 나머지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그래서 3, 2, 1에 2, 하나, 6가지.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x에서 y로, 그 다음에 x에서 x로 똑같은 1대1 대응이지만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지만 개수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왜냐면 1대1 함수는 그냥 하나 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치어가고 공역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정의역이 3 개면은 치역이 일단 1대1 함수 4 개인데, 만약에 y로 함수를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는 치역은 이 안에 3 개고 하나가 분명히 남기 때문에 동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y로의 함수는. 네? 그래서 x에서 x로의 1대1 그런 표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x에서 이제 y로 바뀌었는데, x가 점점 커질 때 그때 함수가 또 커져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구했냐면 조합을 이용해서 구했다. 만약에 3개가 있으니까 y로 바꿔야죠. 1, 2, 3, 4. 아무거나 이렇게 골랐다라고 했을 때 얘랑 얘를 골랐을 때 크기 순서에 맞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다음 이렇게 대응하면 되니까, 대응하는 건 한 개지만 뭐가 있었다? 넷 중에 셋을 선택하는 것이 있었다. 이거는 4, 3, 1 이렇게 함수에게 쓰면 됩니다. 얼마예요? 저는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4, 24, 4, 1, 6, 마지막에 넷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각각의 함수마다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를 전체적으로는 있습니다. 1320번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 근데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뭐죠? 요거 1차니까 직선인데 이 절대값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중간에서 꺾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녀석을 해석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x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 x 플러스 2가 0 미만이다. 이렇게 보면 얘를 해석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원래 뭐 도 되지만 요거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와 이렇게 나누면 이 자체의 의미가 이 안쪽이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렇게 따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fx가 해석이 달리되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다가 써보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일 때가 윗줄이니까 써보면 일단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4에 x, x에 플러스 2a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음수가 될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얘는 뭐가 돼요? 얘는 8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8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요 마이너스 2 요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들이 어때요?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8을 지나는데 이 사이에서 기울기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게 가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연결. 여러 가지가 됩니다.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이게 실수에서 실수로니까 어떤 형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 맨 처음에 기울기가 양수라면 나머지도 양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울기가 왼쪽 마이너스 2의 왼쪽 음수라면 그 마이너스 2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수가 되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러면 해석을 하면 기울기가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기울기를 우리 찾아낸 저것은 a-4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4라는 건데, 곱의 부호가 양수다. 왜? 부호가 똑같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른 fx를 구한다. 두 개 구해놨고, 맞죠?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는 조건을 찾아. 얘가 2단계니, 그 다음에 정수의 개수 풀면 되지. 얘가. 그죠? 이게 3단계.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풀면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A만, 여기에 인제 마이너스가 붙으면 A 나가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4와 4 사이에 A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지? 왼쪽으로 3개 있고 가운데에 0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요런 식으로 해서 정수의 7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23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각각의 수가 다음 조건 PQ라고 했을 때의 그 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집합 X의 두 원소에 대해서 원소가 서로 이제 달라. 그러니까 이제 대소관계에 있단 말이야. X1에서 X2로 커진다면 그때 함수값이 바뀐다. 그럼 얘는 조합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개의 원소가 달라. 그래서 대소관계가 있을 때 어때? 커지긴 하는데 반드시 뭔가를 되겠죠? 자,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 이거 y는 왜 나온 거야, 이거? 어? 이게 좀 이상한데? x에서 x? 약간 이상한데? 자, 우선 얘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보니까 문제가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니라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잠깐 수정할게. 이게 y라고 할게요. 지금 답안을 조금 참고해 보니까 풀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집합 x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건 간단한 거예요. x가 있습니다. 1, 2, 3, 4. 또 y가 있어요. 그리고 1, 2, 3, 4, 5, 6. 예? 그럼 커지면은 순차적으로 커진다.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4개 그럼 이게 뭐냐면은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했다. 이게 경우의 수고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크기 순서에 따라서 작은 거, 그다음 이렇게 선택하면 되니까 이것도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이거를 써주고 6C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의 개수를 찾습니다. 계산하면은 이거 6C2로도 계산이 되니까 6 곱하기 5에 2 곱하기 1로 마무리하면 15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두 번째. 거의 비슷한데 이제 고정된 게 있다는 거. 이것만 하나만 더 신경 쓰면 될 텐데. 잘 보세요. 자, 2일 때 무조건 3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일 때 무조건 3. 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거는 여기서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럼 몇 가지가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3, 4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만 그나마 좀 쉬운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퀄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3, 4라는 건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2개를 선택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거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크기에 맞게 대응시키면 됩니다. 대응의 가지수는 한 가지니까. 이렇게. 그럼 경우의 수가 지금 이렇게 4개로 표현되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자, 2 곱하기 3의 C2 곱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2 곱하기 이거는 이제 3C1이니까 요거는 6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정 이해됐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